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안녕. 체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공부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아니 수능 200이 있게 줬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빨리 여러분들 도와드리러 가야겠다. 그리고 저 구독하고 우리 같이 달려가는 거로 진짜 약속하고 남은 반년 함께 달려가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육모가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제 소개를 좀 먼저 하자면, 저는 지금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현역수는 33112, 평균 100분위는 87.5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평균적으로 2등급 2등급 끝자락이죠. 2등급도 벗어났네? 이성적으로 한국 외대를 들어갔고, 이런 제가 오늘 공부 영상을 찍는 거고요. 꽤나 많은 분들이 공부법 관련돼서 요청을 끊임없이 해와 주시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만, 도움을 얻고 싶은 분들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하루 공부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현역이신 분들이랑 재수생이신 분들, 반수생이신 분들 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현역이신 분들은 학교 일과가 마치고 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수학 2시간 반, 국어 2시간 반, 탐구 1시간 반, 영어 30분 이렇게 했거든요. 과목별 시간 배분은 본인 성적에 맞게 조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끝나고 학원이나 과외를 간다고 하면은 돌아와서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잘 체크해서 과목별로 이렇게 할애할 시간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추천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학교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오전에 국어 독서 한 지문이랑 문학 한 지문을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수업 시간 전에 30분 정도 자습을 아침마다 했었거든요. 수능 특강 국어를 풀었었거든요. 수능 날도 어차피 1교시가 국어잖아요. 아침에 국어 푸는 게 되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거 좀 추천드립니다. 학교를 조금만 더 일찍 가서 독서 한 지문이랑 문학 한 지문 수능 특강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재수생 분들인데요. 8시에서 8시 반에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 마무리는 밤 10시까지. 밥 먹을 시간은 1시간 정도씩 딱딱 확보를 해서 나머지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수능 그 과목 순서대로 오전에 국어랑 수학 공부하고 밥 먹고 탐구하고 그 다음에 밤에 부족한 공부 플러스 영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루 10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어 3시간, 수학 3시간, 영어 1시간, 탐구 1시간 반에서 2시간 네, 이렇게 하고 국어랑 수학 중에 부족하면 플러스 1 하는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반수생 분들인데요. 저는 학교를 가는 날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학점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이나 엔제를 좀 풀었는데, 만약에 저처럼 학점을 아예 던지실 분들은 수업 시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면 되고요. 공강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는 수학 인강을 본다거나 탐구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아예 안 가는 주말이나 아니면 하루 공강 날에는 재수생분들 스케줄처럼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통적으로 육모 전까지는 수능 특강이랑 기출 분석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게 이상적인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수능 공부 순서가 기본 개념, 실전 개념, 기출 분석, 엔제 섭렵, 실무, 벅벅 이렇게가 약간 조금 수능 공부의 약간 커리큘럼이란 말이죠. 3분의 1을 달려온 시점에서는 약간 기출 분석까지 딱 잘 되어 있는 것이 좀 이상적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역이신 분들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도 현역 때 사실 완벽하게 모든 과목에서 기출 분석까지 완벽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육모까지 일단 한 달이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이 육모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마세요. 육모를 똑같이 학평처럼 보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어쨌건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올해 수능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예고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치시면은 이 중요한 기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이 개념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기출도 아직 다 못 풀었다 이러면은 그 최소한 수능 특강이라도 끝내시길 바라고 6월 모의고사 최소 3기년치도 푸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국어인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 인강쌤을 정해서 그 인강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현역 때 강민추 선생님이 세기분을 수강을 했습니다. 반수 때는 유대정 쌤의 파노라마를 수강을 했는데 세기분이나 파노라마 둘 다 똑같이 기출 분석 강의거든요. 근데 저는 인강쌤은 약간 찍먹하기보다 한 분의 선생님을 좀 쭉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출 분석을 저는 절대 혼자 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게 여러분 좀 시간 부족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시는지 이 선생님의 사상을 좀 그대로 체화하는 게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국어 기출 분석을 할 때는 갈래별로 파헤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거 별로 지문 구성 난이도도 틀리고 다르잖아요. 문학도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갈래별로 조금 파헤쳐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유대종쌤 수강할 때 파노라마가 그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인문 지문에서는 사상가 2-3명이 나와서 이걸 좀 비교하는 이런 글이 좀 많고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워낙 용어도 너무 많고 정보 처리할 게 엄청 많고 이렇게 좀 특성이 다른 지문마다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유대종쌤이 알려주셨어요. 아무 지문이나 막 가져다가 풀지 말고 갈래별로 파헤쳐 가면서 공부 방법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수능 특강 꼭 한 번은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내신에서도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괜히 수능 특강 소홀히 했다가 용모를 봤는데 주변에서 와 EBS 체감률 미쳤다 막 이러면서 박수를 칠 때 혼자 수능 특강 연계됐다고? 수특 안 봤는데 근데 수능 전에는 볼 거니까 수능 때도 이렇게 EBS 연계 많이 되면 그때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특강 꼭 다 풀고 가세요. 이제 다음은 수학인데요. 기본 개념이 되어 있고 실전 개념도 되어 있으면서 기출 분석까지 끝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단계인데요. 이 스텝이 잘 쌓여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어서 기본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막 엔제를 푸니까 엔제까지 섭렵하려고 하고 이러지 절대 마세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 저는 제가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 가서는 3점짜리 틀리는 제의 모습을 보고 10월달 가서 개념 인강을 2개나 봤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스텝을 잘 쌓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현우진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을 많이 따라갈 것 같아서 현우진 쌤 커리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발점, 뉴런, 수분감, 그 다음에 드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육모 전에는 진짜 이상적인 거는 뉴런까지 하는 거예요. 뉴런이랑 수분감까지 이렇게. 아마 1등급인 친구들은 이미 뉴런을 했거나 지금 이미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육모 전까지 충분히 완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등급, 3등급 친구들은 가능한 만큼까지 육모 전까지 뉴런을 차곡차곡 머리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수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그 미만의 친구들은 저는 이미지쌤 실전 개념 강의를 추천드리거든요. 미친 개념을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나중에 엔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엔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 실전 개념 단계를 진짜 차곡차곡 잘 쌓아서 하셔야 엔제 가서 다시 돌아올 일이 없도록 잘 차곡차곡 쌓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실전 개념이 좀 잘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차 있다, 이미 끝냈다 뭐 이러신 분들은 인문 엔제라고 불리는 한석원 선생님의 사회규칙이나 아니면 이민쌤의 엔티켓이나 양순진쌤의 4점 코드 그 엔제도 풀었었고 되게 추천드리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인문 엔코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1등급인 친구들은 아마 인문 엔제 쉽게 풀고 현우진쌤의 드릴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수준에 맞는 엔제를 찾아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약간 추천드리는 강의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거 사실 공개한 적도 없고 아무한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양승진 선생님이 다항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이라는 특강이 하나 있거든요. 고3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반수 때까지 진짜 가장 아꼈던 교재인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수투가 워낙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은 접근하기가 좀 어렵달까?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강의여가지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는 그냥 냅다 쫄거든요? 근데 안 쫄게 만들어준 책이에요. 혹시 수투에 대해서 좀 겁이 많은 이런 다항함수에 대해서 좀 겁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서야 공개하는 가장 아꼈던 교재. 다항함수 그래프 하나로 어떤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걸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제 다음은 영어인데요. 정시 파이터 분들은 영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영어는 정말 좀만 안 하면 바로 감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기? 솔직히 30분도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 3지문 정도 풀기? 아니면 그냥 이틀에 한 번으로 해서 5지문 풀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를 맞춰야 돼서 영어 등급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도 좀 각 잡고 제대로 해야 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인강을 들으신다면 저는 이명학 선생님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명학 선생님께서 문제를 푸시는 방법대로 영어를 풀었었고 그걸 읽으면은 이걸 읽다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확인하고 왜 이선지가 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어랑 연결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풀었는데 이명학쌤 강의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등급별로 좀 다르게 추천드릴 것 같은데 2등급이신 분들은 리드 앤 로직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3등급이신 분들은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4등급 미만이신 분들은 구문 독해부터 하는 신텍스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모의고사로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탐구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이랑 기출이 끝나져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스텝인데요. 현역이시라면은 끝나져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탐구를 올해 들어서 바꿨을 수도 있고 이래저래 이슈로 안 끝나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여름방학을 진짜 소중한 기회로 탐구 공부를 여름방학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최소한 육모 전에 수능 특강이라도 다 풀고 가세요. 수능 특강 챕터별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이거 한국질인데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 해석 EBS에 나온 개념인데 제가 잘 못 외웠던 거 혹은 틀렸던 거를 위주로 이렇게 문제 풀 때마다 개념 공부할 때마다 생겼던 거 다 정리해 놨던 거거든요. 그냥 수능 특강에 냅다 그냥 오려서 붙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능 특강 풀 때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미처 못 외웠던 개념, 틀렸던 선지, 매력적 오답 뭐 이런 거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내에 나왔던 개념이면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곡한 노트가 완성이 됐네요. 한국지가 좀 에바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육모 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육모 전까지는 실전 개념이랑 기출 분석 이게 좀 끝나져 있는 게 되게 이상적인 단계인 것 같고 못한 상태라면은 지금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안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해온 게 있는데 내가 지금 한 게 있는데 망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잖아요. 진짜 본인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서 진짜 자신 있고 너무 지겹도록 보고 진짜 보면 토 날 것 같고 당장 시험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공부를 본인이 한 만큼 비례해서 확신이랑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멘탈 흔들리면 흔들리는 채로 그냥 밀고 가세요. 그 시간에 멈춰서 공부를 더 못하지 말고 그냥 쭉 밀고 나가서 계속 그 공부량을 쌓아가면은 본인한테 체화가 되고 본인의 피지컬이 되어줘서 나중에 시험장에서도 불안해도 이미 쌓아온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공부한 대로 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수능이란 거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 어차피 끝은 있고 이렇잖아요. 그냥 흔들리는 채로 밀고 가세요. 저는 현역 때도 반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하고 너무나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이만큼인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